정시의 사주명리 197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양인격편은 전후편으로 나누어 연재하며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전편이 되겠습니다. 양인격의 대표적인 속성은 비급인 양인에 해당하여서 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인의 성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양인격의 전편이 되겠습니다. 양인격은 양간이 급제월에 태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양간의 급제는 자오묘유의 한 가지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덜하고 또 완전한 독불처럼 행동하여서 양인격이 강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묘월생이거나 병화는 오월생, 경금일간은 유월생, 임수일간일 경우에는 자월생이 양인격입니다. 무기토는 양인음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인월에 나거나 정화가 사월에 신금이 신월에 계수가 해월에 나면은 음간의 양인처럼 보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양간의 양인처럼 강한 성정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지의 인신 사이의 생지는 일기로 되어 있는 자오묘유 왕지와는 달리 지장간의 다양한 모습의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어서 유화된 모습이기에 음간의 월지 급제는 다만 월급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간에 살이 투할 때에는 살성이 강화되어서 성격된다고 했고, 성격되어서 음인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음인격으로 부릅니다. 살이 투할 경우입니다. 또 양인격도 근록격과 마찬가지로 양간의 양인격은 대표자, 즉 리더의 의미가 있고, 음간의 월급은 성격되더라도 삶의 형태는 참모로 보좌하는 역할이거나 공동체를 이루거나 협업, 동업의 패턴을 취하게 됩니다. 이 양인격에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양인격은 부모 자리에 내가 앉은 모습이기에 부모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내 가정은 물론 부모 형제의 살림살이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녀를 불문하고 양인격에 해당하게 된다면 공통된 생각입니다. 또 양인격이면 한 번은 탕진한다고 하지만은 이는 아마도 급제의 개념에서 원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 등 생활의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대의 패턴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탕진의 개념이 양인격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양인격이 살을 보아서 살인상생이 되면은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모습으로서 기업의 대표자가 되거나 운영자, 리더, 회장님, 사장님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인격이 재생사를 구비하고 있으면은 실제적인 권한을 갖춘 것으로서 결재권이 갖추어져 있고, 그 부서에서 실질적 리더의 권한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간목이 양인으로서 경을 합을 하거나 병화가 양인으로 정임합이 이루어지거나 경금이 양인으로서 병신합을 이루거나
임수가 양인으로서 무게합을 이루면은 모두 양인격에서 천간으로 살과 급제가 합되는 것으로서 권력의 남용으로 비화하여 부정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낙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낙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인격에서 일간의 합은 각기합이나 병신합이나 경을합이나 임정합은 재성과의 연정이 생기기 쉬운 합으로 청년기 시절은 배우자 운이 빨리 오는 특징이 있기도 하며 연정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장년기 이후나 운에서 동착한다면 연정으로 화근이 되기도 하며 미투가 발생하여서 망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양인격에 운에서 비겁이 오고 천간에 재성이 들어오면은 특히 많은 비겁이 재성을 쫓는 결과가 되어서 청년기에 도래한다면 혼약이 파행되기도 하며 통장 안의 돈이 나가기도 하며 부친이나 처의 병약, 신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인격의 비겁이 중첩되어 올 때 재성의 만남은 궁급정제의 형으로 재물이 썰물처럼 밀려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목일간의 경우에 묘, 그리고 임수의 경우에는 자자, 병화의 경우에는 오오, 경금의 경우에는 유와 같이 양인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는 쌍칼과 같아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오의 경우는 불길의 화이며 유는 경금의 살기가 중첩된 것으로서 수술수를 나타냅니다. 즉 화와 살의 중첩 현상은 자형살로도 나타나 화근이 커질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를 요하며 원행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에 특별히 조심하며 양인이 운에서 겹쳐져 올 때는 추락상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일간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는 일간이 즉 양인을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양인을 보는 사주체는 일간을 강하게 극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얻기 위하여 첫째는 칠살 평간을 보아야 합니다. 즉 간목이 일주가 묘월에 나서 양인격이 되었다면 양인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평관 칠살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관을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관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식신 상관을 보시는 것입니다. 식신을 보는 것입니다. 또 식상이 없는 명조에 재성만 있다면은 4번과 같이 식상이 없는 병화나 정화가 없는 명조에 재성만 있다면은 양인이 있고 비경급제가 있고 그리고 인성이 있어서 왕한 경우에 재성만 있다면은 식상이 없고 재성만 있다면은 강한 양인이 재성을 극하여 궁급쟁제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재물이 파행될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무시할 수 있으며 부친과 배우자의 덕이 없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다면 식상이 양인을 유통시켜서 조상의 덕과 그리고 부부의 덕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5번과 같이 천간의 합이 이루어지면 4번과 각기합이나 5번에 또 각기합이 천간에 이루어지면 재성과의 합으로서 재성과 합으로 묶여서 생활이 답답해지는 것으로서 또 재물의 융통이 어렵고 또 여자에게 족쇄를 채운 것과 같아서 돈과 여자와의 인연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정분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정령코 내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오에서와 같이 병화가 정화 상관으로 대체된 경우라면 병화가 아니고 정화 상관으로 대체된 경우라면 더 많은 상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이 상관은 원래 흉신이기 때문에 구설수와 그리고 재물의 이탈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양인격에서 이 상관은 순 기능이 다른 곳에서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 상관은 재치 있는 순발력이기도 하며 남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생각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양인의 성향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내력이 없고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성향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험이 될 수 있지만은 인성이 있는 명조인 경우에는 선한 면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상관은 구변이므로 상관이 재성을 만나면은 보화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설단생금하는 재주꾼입니다. 말로서 재물, 재화를 만드는 재주꾼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은 또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나 연예계나 예술계의 유능한 별이기도 하지만은 표현 능력을 요하는 1인 방송의 미디어 시대에는 적합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양인격이 인성의 대운을 만나면은 흉한 운으로 봅니다. 이는 강한 일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또 양인을 설계하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양인을 합하여서 삼합을 이루거나 방합이 되는 운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옆에서 맛있는 것으로 유혹하여서 억지로 먹인 것과 같아서 흉한 것으로 봅니다. 양인을 합하여서 삼합이나 방합이 되는 운입니다. 이 운은 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묘월에는 간목일간이 묘월에 난 사람으로 양인격이 되었다면은 인진해미의 자가 올 때, 또 임수가 자월에 난 사람이면은 양인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축 신진의 자가 올 때, 병화일간이 오월에 난 사람이면은 양인격이기 때문에 사미 인수를 볼 때 경금이 6월에 난 경우라면은 양인격으로 신술 사축의 자들이 흉신에 해당하여서 경계하여야 할 자들입니다. 아래의 왼쪽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사주로 양간 양인격의 명조로서 아래의 사주입니다. 양간 양인격의 명조로서 간목이 묘월 급제의 묘월에 나서 양인격이 된 명조입니다. 명조로서 식신 상관을 병화, 정화, 화기로 갖추고 있고 식신과 상관을 병화, 정화, 화기로 갖추어 있어서 다변이면서 다설이면서 속설입니다. 속설이 되었고 또 신묘를 갖추어서 신의 글자와 묘의 글자 신묘를 갖추어서 원진살과 그리고 기문관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진살과 기문관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과 편관을 겸비하여서 신금과 그리고 신금 아래의 지지의 신금을 갖추어서 정편관을 겸비하여서 이런저런 관에도 욕심이 있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은 갑오일주가 수가 약하거나 보이지 않으면은 갑오일주입니다. 이
명조의 수가 약하거나 수가 보이지 않으면 갑오일주는 화목이면서 불살개입니다. 그리고 갑목이 양인으로 식신상관을 보면은 이 갑목이 양인으로서 식신상관을 보면은 양인과 더불어 식신상관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떠벌리는 나팔수입니다. 본명은 관살혼잡이, 본명은 정관과 그리고 평관이 있어서 관살혼잡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병신합으로 청해진 명조입니다. 그러나 올해 경자년, 올해는 청해진 명조가 다시 경자년이기 때문에 평관의 운이 왔기 때문에, 평관의 운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혼잡이 되었고, 평관의 운이, 경자년 평관의 운이 와서 다시 혼잡이 되었고, 또 자운이기 때문에 좌오충이 일어나고, 좌오충, 좌묘형, 신자, 합수 전부 좌오충, 좌묘형, 신자, 합으로 지지에 있는 상관의 구설수, 기문의 형살과 기울림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 명조가 되었습니다. 양인의 명조가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양인의 명조가 흔들리면 그것도 전체가 다 흔들렸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와서 경신금이 즉 정평관이 오고 경금으로서 갑목을 충항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흔들리는 명조로서 걷잡을 수 없게 된 명조가 된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명조는 일본 아베 수성의 명조로서 경금일주가 유금에 난 양인격입니다. 경금일주가 유금에 유월에 나서 양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강살이면서, 경지는 개강살입니다. 개강살이면서 편인을 보아서, 진토의 편인을 보아서 외골수적 기질을 보이면서 진유합을 이루어서 또 보이고, 진유합을 또 이루고서 유금의 칼날이 진토에 꼽혀 있다고 보는 것이며, 금의 양인격으로서 강성 중에서도 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97강으로 양인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인격의 전편입니다. 후편은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